예, 오늘은 블렌더 그리스 펜슬 3.0과 지오메트리 노드를 활용해서 나비가 자유롭게 날아다니다가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안착시킬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펜슬 3.0을 활용하게 되면 그리스 펜슬 오브젝트에 바로 지오메트리 노드를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 펜슬 3.0을 활용하도록 하겠고요. 작업 설계도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비가 이렇게 자유로운 랜덤한 궤적을 그리면서 날아다니다가 이렇게 정해진 위치에 파라미터의 조절을 통해서 자유롭게 안착할 수 있는 세팅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랜딩 포인트가 단 한 군데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여기, 어떤 때는 여기 다양하게 위치시킬 수 있는 것을 프로시저럴한 방식으로 작업을 해서 이후의 수정이나 추가적인 변형이 굉장히 용이하도록 그런 방식의 애니메이션을 한번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작업 플로우가 복잡하지는 않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근데 이 작업은 이제 그리스 펜슬 3.0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현재 블렌더 4.1 알파 버전에서 그리스 펜슬 3.0이 지원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블렌더 4.0에서도 그리스 펜슬 오브젝트에 바로 지오메트리 노드만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충분히 같은 방식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리스 펜슬에 바로 지오메트리 노드를 적용하는 방식이 훨씬 더 직관적이고 작업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 펜슬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나비 모양을 간단하게 그려줍니다. 조금 안쓰럽지만 이것을 일단 나비 모양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나비의 한쪽 날개를 그렸고요. 이 한쪽 날개를 먼저 애니메이션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듀플리케이트 시켜서 반대편 날개를 완성해주는 형식으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쪽에 그려진 그리스 펜슬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지오메트리 노드를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스 펜슬 3.0에서는 그리스 펜슬에 지오메트리 노드가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작업이 가능하고요. 먼저 나비의 날갯짓을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이 Z축으로 이 그리스 펜슬 오브젝트를 로테이션 시켜주게 되면 나비의 한쪽 날갯짓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Z축으로 이제 로테이션 시키는 방식을 위해서 트랜스폼 지오메트리 노드를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이 Z축으로만 회전값의 변화를 주어서 날갯짓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컴바인 XYZ 노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 컴바인 XYZ 노드의 이 Z값에 이 매스 노드의 사인 모드를 적용을 시켜주게 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반복적인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되게 되겠죠. 이 사인 밸류 값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일정한 폭을 왔다 갔다 하는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됐습니다. 사인 그래프가 이러한 모양이니까요. 먼저 날갯짓을 이제 쭉 시간에 따라서 지켜보기 위해서 씬 타임 노드를 연결해주고 타임라인을 재생시키게 되면 타임라인이 재생됨에 따라 날갯짓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폭과 속도가 될 텐데 사인 노드 뒤에 멀티플라이 노드를 적용시켜주게 되면 폭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사인 노드 앞에 멀티플라이 노드를 적용해주게 되면 그 속도를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도로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나비의 한쪽 날갯짓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됐으니까 노드들을 선택하고 커맨드 J 키로 프레임을 만들어준 다음에 윙N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한쪽 날갯짓을 구현하고 있는 오브젝트를 듀플리케이트해서 반대쪽으로 미러 시켜주게 되면 나비의 온전한 형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듀플리케이트 엘리먼트 노드를 적용을 해주게 되는데, 자, 이 경우 이제 기본 포인트는 정점들이니까, 근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 전체 모양이니까 인스턴스 모드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 날개가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이 이유는 현재 인스턴스가 없기 때문이죠. 뭐냐면 지오메트리는 있지만 인스턴스가 없기 때문에 이 지오메트리를 인스턴스로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지오메트리 투 인스턴스 노드를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지오메트리가 인스턴스로 인식이 되고 나타나게 되지만 현재는 이제 듀플리케이트 복제된 개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현재는 하나만 있는 상태고요. 이 복제의 개수를 2개로 늘려주게 되면 2개가 되는데 현재 2개가 이 제자리에 복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여전히 하나 같은 모양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오브젝트의 오리진을 기준으로 대칭을 시켜주게 되면 양쪽 날개가 펄럭이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인스턴스를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스케일 인스턴스 노드를 연결을 해주고 스케일을 X축으로 -1로 바꿔주게 되면 이 대칭이 된 모양이 완성이 되겠죠. -1로 대칭은 되었지만 이제 현재 듀플리케이트 된 어느 인덱스를 지정은 안 해줬기 때문에 듀플리케이트 된 것들 중에 하나만 대칭을 시켜주라는 듀플리케이트 인덱스 노드를 연결해주게 되면 이렇게 양쪽으로 대칭된 온전한 나비의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앞에 나비의 날갯짓 애니메이션 그리고 요 지금까지를 마찬가지로 노드를 선택하고 커맨드 J로 프레임을 만들어준 다음에 윙 듀플리케이트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현재 날개짓하는 나비의 형태는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제는 이렇게 나비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이즈 텍스처를 활용해서 이렇게 랜덤한 움직임을 만들어 줄 건데, 이전 영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트랜스폼 지오메트리 노드로도 가능하고 셋 포지션 노드로도 가능한데, 이번에는 셋 포지션 노드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셋 포지션 노드에 노이즈 텍스처 값을 연결을 해주게 되면, 노이즈 텍스처를 4D 모드에서 값을 연결해주게 되면, 자, 이제 W 값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노이즈한 값이 생성은 되는데, 지금 문제가 이제 원점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벡터 매스를 통해서 원점을 중심으로 노이즈한 값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벡터 매스 노드를 연결해주고 서브트랙트 0.5를 해서 원점을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이유는 이제 노이즈 값이 0에서 1 사이에 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마이너스 0.5에서 0.5 사이에 변화로 오프셋을 시켜줘서 0이 중심점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변화의 폭을 조금 노이즈랑 랜덤한 값의 변화의 폭을 키워주기 위해서 스케일 노드를 통해서 이 움직임의 범위를 넓혀줍니다. 그리고 이제 W 값을 변화시켜주게 되면 이제 움직임의 범위가 넓어진 형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움직임도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살펴보기 위해서 씬타임 노드를 노이즈 텍스처의 W 소켓에 연결해줍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주면 랜덤한 움직임이 생성이 됐고요.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멀티플라이로 속도를 좀 늦춰줍니다. 움직이는 범위를 조금 더 키워주고요. 속도를 조금 더 조절해줍니다. 자,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은 완성이 됐고요. 자유롭게 움직일 뿐만 아니라 이제 원하는 위치에 착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믹스 벡터 노드를 연결해서 이 팩터 값을 통해서 이 랜덤한 움직임과 특정 위치에 착지시키는 애니메이션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현재 믹스 벡터로 인해서 이제 착지되는 위치는 원점인 거죠. 그리스 펜슬 오브젝트가 생성되었던 원점으로 착지를 하는 거고요. 이번엔 이 디폴트 큐브의 위치로 또 착지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아웃라이너에서 디폴트 큐브를 드래그해서 오브젝트 인포를 가지고 오고요. 로케이션 소켓을 추가적으로 믹스 팩터에 연결을 해서 추가적으로 기존의 포지션 노드를 연결을 해서 그리스 펜슬의 원점으로 착륙할 수도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큐브 오브젝트가 있는 위치로도 착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이제 큐브 오브젝트로 움직여도 그 위치에 맞춰서 이 나비가 큐브 오브젝트의 위치를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자유롭게, 물론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더 셋 포지션 노드를 추가해서 얼마든지 다양한 랜딩 포인트를 지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나비가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로테이트 인스턴스를 위치시키는 위치는 이 날개가 복제되기 전에 위치를 시켜야지 하나의 로테이트 인스턴스 노드로 회전 값에 대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자유롭게 회전하면서 날아다니는 나비의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됐고, 추가적으로 원하는 위치, 원점에도 착륙시킬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저 큐브의 위치에도 착륙시킬 수가 있는 그런 이제 프로시저 애니메이션 세팅이 완성이 된 것이죠.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자면 나비를 인스턴스 온 포인트 노드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복제를 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착륙시키는 위치를 조금 더 지정하는 것도 조금 더 다채로운 방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 정도의 작업 시간을 들여가지고 요 애니메이션 세팅을 해놓게 되면 이제 요 나비의 움직임에 관한 한 조금 더 본인이 얼마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에 조금 베리에이션을 줄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그리스 펜슬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모델링이나 이런 작업 프로세스보다 훨씬 더 직관적이고 작업 속도도 빠른, 개인적으로는 이런 프로시저럴 워크플로우가 작업 속도에 굉장한 향상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지오메트리 노드를 활용해서 이렇게 구성되는 그런 작업이 기존의 키프레임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작업보다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까다롭지 않고 직관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훨씬 더 변형도 쉽고요. 이런 식의 세팅을 해놓고 이제 최소한의 키프레임만을 활용해서 애니메이션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AI 시대에 이렇게 작업자의 의도를 훨씬 더 강하게 반영하는 작업들의 작업 속도를 AI와 대등한 수준으로 맞출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